소연은 푸르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았다. 33이 되어 드디어 손에 넣은 결혼이라는 꿈. 비싼 값을 지불하고 얻은 약혼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민수와의 만남은 소연에게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민수는 겉보기에 평범해 보였지만 그의 가족은 알고 보면 꽤 넉넉한 살림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땅도 여러 필지 가지고 있고 오래된 식당도 운영하는 숨은 부자 집안이었죠. 민수는 소연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다. 행복하게 해줄게. 소연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될 민수 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이 부담스러웠다. 소연 씨, 우리 집안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대대로 예의를 중시해왔어. 민수 어머니는 첫 만남에서부터 소연에게 단단히 일렀다. 음식 먹을 때 소리 내지 않고 웃을 때는 입 가리고 어른 말씀에 항상 공손하게. 마치 조선시대 예법서를 읽는 듯한 긴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소연은 회사 업무와 결혼 준비, 그리고 시어머니의 잔소리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국밥집에 들어섰다. 직장 동료인 지영과 함께였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밥과 국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음식을 받아들며 코를 살짝 찡그렸다. 아, 노인 냄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옆자리에 지영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소리였죠. 국밥집 이모님은 흘깃 소연을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다른 테이블로 이동했어요. 너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지영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그냥 좀 냄새가 나서. 소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요즘 식당은 위생 개념도 없나 봐. 저 할머니 냄새가 음식에도 배겠어. 지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데. 소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젓가락을 들었어요. 맛있으면 됐지 뭐. 그냥 개인 위생에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고. 국밥은 분명 맛있었다. 소연도 그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자리 잡았죠. 시어머니의 잔소리로 예민해진 탓일까요? 아니면 결혼을 앞둔 스트레스 때문일까? 소연은 자신의 날카로운 반응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국밥을 후루룩 마시고 회사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도 소연은 같은 국밥집을 찾았다. 맛있는 음식과 저렴한 가격이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국밥을 가져다 주는 할머니에 대한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소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반찬도 못 나르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국밥집 안을 울렸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 손님이 줄어든 시간이었죠. 소연은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찬이 부족하다고 느낀 소연이 할머니를 향해 소리친 것이었어요. 국밥집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비난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연륜이 담긴 평온함만이 느껴졌죠. 곧 가져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다. 단정한 차림새와 우아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인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소연을 향해 잠시 시선이 머물더니 이내 다른 테이블로 향했어요. 그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소연은 계속해서 투덜거렸다. 이런 서비스로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 중년 여성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했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갔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반찬을 들고 소연의 테이블로 다가왔죠. 오래 기다리셨네요. 더 필요한 것 있으세요? 소연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됐어요. 할머니는 미소만 짓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어. 할머니도 오신대. 내가 와줬으면 해. 민수의 목소리에는 어떤 긴장감이 묻어 있었죠. 시할머니요. 왜 갑자기요? 아직 정식으로 인사드린 적도 없는데. 소연은 갑작스러운 초대에 당황했다. 할머니께서 널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 중요한 자리니까 꼭 와줘.
민수의 말투는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소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승낙했어요. 주말 소연은 정성껏 차림새를 갖추고 민수의 집을 찾았다. 문을 열자 거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 누나와 매형, 그리고 한쪽에 앉아 계신 연세 지긋한 할머니까지. 소연은 공손히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국밥집 이모였어요. 소연이 며칠 동안 무례하게 대했던 바로 그 할머니였죠. 식당을 경영하는 백만장자 시할머니가 다름 아닌 국밥집 이모님이었던 것입니다. 어서 와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인사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리에 앉았지만 진땀이 흘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제서야 며칠 전 식당에서 보았던 중년 여성이 민수의 어머니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소연이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굴던 모습을 목격한 것이 분명했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소연은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그런 소연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수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 우리 집안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건 상대의 지위와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소연은 고개를 들어 민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소연을 번갈아 쳐다봤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 소연은 빠르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민수는 소연을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민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어둑해진 하늘에 별 하나가 까고 있었어요. 그게.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까 망설였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할머니를 전해봤어. 국밥집에서. 민수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의 식당에서. 그래서 나 할머니에게 좀 무례하게 굴었어.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노인 냄새가 난다고 말했고 반찬을 더 달라고 소리쳤지. 할머니가 그냥 식당 이모인 줄 알았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렸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지. 할머니는 누구에게나 존중을 표현하셔. 자존심 강한 분이지만 평생을 낮은 자세로 살아오셨어. 소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실수였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런 실수는 본성에서 나오는 거야. 민수의 말에 소연은 가슴이 찔렸어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민수의 말은 조용했지만 소연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죠.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끝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니 자신의 본성이 드러난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택시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지?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정말 나인가? 평소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소연은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렀다. 민수에게 몇 번이나 메시지를 쓰다 지웠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에 몸을 움츠렸다. 한편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가구를 옮기다
우연히 바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시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사진첩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젊은 여성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뒷면에는 내 딸과 손녀, 마지막 추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할머니는 사진첩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수십 년 전 막내딸이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낳았지만 양육이 어려워 입양 보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딸은 그 후 해외로 떠났고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손녀의 행방도 알 수 없었죠. 다만 입양 당시의 기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할머니는 조용히 탁자에 앉아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입양 기록이었어요. 아이의 생일, 성씨, 그리고 오래전 들었던 이야기, 민수가 데려온 예비 며느리에 대한 정보와 묘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시할머니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소연이 자신의 외손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할머니는 손을 떨며 전화기를 들었다. 오랜 친구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도움이 필요해. 시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렸어요. 변호사는 시할머니의 상황을 듣고 즉시 도움을 약속했다. 입양 기록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소연은 일주일 동안 집에만 머물렀다. 민수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결혼 계획은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죠. 내가 왜 그랬을까? 마침내 소연은 용기를 내어 국밥집으로 향했다. 시할머니를 직접 만나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일 오후라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구석에서 시할머니가 계산들을 지키고 있었다. 소연은 떨리는 다리로 시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시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정말 무례했어요. 소연의 목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제 행동이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시할머니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앉아요. 두 사람은 식당 한 구석에 마주 앉았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지.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할머니의 너그러움이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뭐든지 할게요. 시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부터 여기서 일해볼래? 설거지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소연은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소연은 퇴근 후 국밥집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만 했지만 점차 주문도 받고 음식 나르는 일도 배웠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소연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시할머니는 묵묵히 소연을 지켜보았다. 점점 변해가는 소연의 모습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을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시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소연을 외손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연이 국밥을 끓이던 시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국밥을 만드세요? 시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결은 시간이야. 오래 끓일수록 맛이 깊어지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는 법이야. 소연은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시간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 민수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소연은 민수에게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소연은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소연 씨는 할머니의 외손녀가 맞습니다. 시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수십 년간 찾아 헤매던 잃어버린 가족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할머니는 곧바로 이 사실을 소연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다.
먼저 소연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민수와의 관계도 회복된 후에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성급한 고백은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한편 민수는 소연의 메시지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이 정말 변했을까? 다시 만나볼 가치가 있을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소연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국밥집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소연은 쉴 틈 없이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느라 바빴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일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소연은 점점 국밥집에 익숙해졌고 손님들의 얼굴도 하나둘 알아보기 시작했다. 여기 설렁탕 하나요. 소연이 주방으로 주문을 외쳤습니다. 시할머니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섰다. 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한 달 만에 다시 본 민수의 모습은 여전히 반갑고 그리웠습니다. 민수는 소연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섰다. 앞치마를 두른 채 쟁반을 들고 있는 소연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소연이 먼저 눈을 내리깔았죠. 어서 오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조용히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다가가 주문을 물었어요. 무엇을 드릴까요? 민수는 잠시 소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 겸손함이 깃든 얼굴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요. 너 손으로 뜬 거면 더 좋고.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화해의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마지막 인사일 뿐일까? 소연은 알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시할머니에게 특별히 부탁해 가장 맛있는 국물로 민수의 국밥을 만들었어요. 국밥을 내오며 소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맛있게 드세요.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국밥을 한 숟가락 먹어보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맛있네. 할머니 솜씨를 닮아가는 것 같아. 소연은 민수 앞에 앉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할머니께 함부로 대했던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직접 보니 정말 변한 것 같아.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 사람은 지위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민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내가 널 사랑했던 거야. 내 안에 있는 그 따뜻함 때문에.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가려진 것 같았어. 다시 찾았어. 내 안에 있던 진짜 마음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수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다. 소연의 손을 잡아주었죠. 그 순간 소연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할머니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식당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시할머니는 중얼거렸다. 이제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다음 날 시할머니는 소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직 혈연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시할머니의 집을 찾았어요.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곳곳에 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소연의 시선을 끌었다. 이분이. 소연은 한 여성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왠지 모르게 친숙한 얼굴이었어요. 내 막내딸이야. 시할머니가 대답했다. 오래전에 해외로 떠났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 소연은 사진 속 여성을 계속 바라보았다. 어딘가 자신과 닮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할머니는 천천히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소연에게 건넸다. 이걸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여성과 갓난아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앞서 본 시할머니의 막내딸과 같았어요. 아기의 귀 뒤에는 작은 점이 있었다. 소연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쪽 귀를 만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 작은 점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그 사실을 입으로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시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 막내딸 미영이 22의 아이를 가졌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고 사라졌지. 미영이는 혼자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형편이 안 되었어. 결국 입양을 보냈고 그 상처를 안고 미국으로 떠났단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아이가 저인가요? 시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어. 너는 내 외손녀가 맞아. 소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우연히 친가족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시할머니가 친할머니라니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소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민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할머니도 만나지 못했을 텐데. 시할머니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내가 나타났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끌렸어. 그게 피의 끌림이었나 봐.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소연이 물었다. 시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내가 먼저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단다. 내가 내 할머니라는 이유로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변화가 필요했어. 소연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시할머니의 품에 안겼다. 수십 년간 채우지 못했던 빈자리가 이제야 메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시할머니가 소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우리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 민수는 이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곧 운명의 장난 같다며 웃음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네. 소연과 민수의 관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졌어요. 위기가 오히려 두 사람을 성장시켰다. 소연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새롭게 배웠고 민수는 소연의 변화를 지켜보며 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소연은 시할머니, 아니 이제는 그냥 할머니가 된 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할머니의 국밥 레시피를 담은 작은 책자였습니다. 표지에는 우리 가족의 맛, 세대를 잇는 사랑의 레시피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선물을 받고 벅찬 감동을 느꼈다. 내가 평생 지켜온 비법을 이제 내게 물려주마. 할머니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국밥처럼 사람의 인생도 오래 끓여야 깊은 맛이 나는 법이란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삶도 이제 막 깊은 맛을 내기 시작했다고 느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민수,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라면 말이죠. 결혼식장에는 국밥집 단골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다. 소연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 온 증인들이었죠. 그들은 소연과 민수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넸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들은 소연에게 특별히 준비한 앞치마를 선물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식구가 됐네. 결혼식을 마친 소연과 민수는 짧은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바쁜 일상 때문에 긴 휴가를 내기 어려웠지만 제주도에서의 3일은 두 사람에게 충분한 휴식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후 소연은 회사 일과 함께 주말마다 할머니의 국밥집을 돕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말이죠. 어느 토요일 오후 소연은 할머니와 함께 국밥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비법을 하나하나 소연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소뼈는 4시간 이상 끓여야 제대로 된 맛이 나온단다. 급하게 하면 절대 안 돼. 소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사실 저도 요리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할머니에게 배우다 보니 재미있네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피는 못 속이는 법이지. 내 딸도 요리 솜씨가 좋았단다.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을 낳고 보낸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마지막 연락이 10년 전이었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고만 알려주고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지. 소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만난 것처럼 어머니도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 주방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여기 있었구나. 손님이 왔어.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민수를 따라 나갔다. 식당 안쪽 테이블에는 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이 처음 국밥집에서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함께 있었던 친구였어요. 오랜만이네. 지영이 소연을 보고 일어섰다. 소문이 맞았구나. 내가 정말 여기서 일하고 있다며. 소연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는 우리 가족 식당이야. 지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가족 식당이라고? 무슨 뜻이야? 소연은 지영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시할머니가 실은 자신의 친할머니였다는 놀라운 사실부터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지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 지영이 말했다. 운명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한 행동. 정말 미안해. 내가 말렸는데도 고집을 부렸지. 지영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달라진 걸 보니 오히려 기뻐. 그런데 국밥 한 그릇 줄래? 소문으로 들었는데 내가 끓인 국밥이 할머니 것만큼 맛있다던데. 소연은 부끄러운 듯 주방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지도 아래 정성껏 국밥을 한 그릇 준비했습니다. 지영은 국밥을 한 술 떠먹고는 감탄했어요. 와, 정말 맛있다. 이제 이해가 가. 내가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지. 소연은 미소 지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일부가 됐어. 할머니의 비법도 배우고 사람들을 대하는 법도 배우고 있지. 지영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결혼식에 내가 못 온 게 용서해 줄래? 소연은 놀랐다. 당연하지. 내가 해외 출장 중이어서 못 온 거잖아. 괜찮아.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내가 변했다는 소문을 듣고 반신반의했거든. 그런데 정말이네. 예전의 소연이었다면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소연은 그 말에 깊이 생각했다.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할머니와 민수를 만난 것은 소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국밥집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섰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음식을 나르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미영아. 소연은 그 이름에 고개를 돌렸다. 미영은 할머니의 막내딸, 그러니까 소연의 생모의 이름이었습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5해 만의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소연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의 생모를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었죠. 미영은 할머니와 포옹을 마치고 소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소연이 맞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딸. 소연은 가슴이 뛰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그리움, 혼란, 설렘이 뒤섞였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영은 소연에게 다가왔지만 끌어안지는 않았습니다. 눈물만 가득한 채로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미영의 말은 간절한 기도 같았다.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랫동안 상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주방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하고 소연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괜찮아? 소연은 민수의 손을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 기뻐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미영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었어요. 세 사람은 식당 안쪽 테이블에 앉았다. 할머니는 세 그릇의 특별한 국밥을 직접 끓여내왔습니다. 이 국밥은 우리 가족의 역사야. 할머니가 말했다. 미영아,
내가 어렸을 때도 이 맛을 좋아했지. 기억나니? 미영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국밥 맛이에요. 변함없네요. 소연은 미영을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자신의 눈매와 턱선이 닮았다는 사실이 이제야 보였어요. 미영은 소연에게 지난 33해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 소연을 포기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돌아온 과정까지. 신문에서 너희 결혼 소식을 봤어. 미영이 말했다. 사진에서 너를 보는 순간 알았지. 내 딸이라는 걸. 그래서 돌아왔어. 소연은 처음으로 미영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국밥집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다. 할머니와 미영, 소연과 민수, 새롭게 완성된 가족이 오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식당 테이블 위에는 소주잔이 놓였고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어요. 이건 소연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야. 할머니가 바랜 사진을 가리켰다. 딱 하루 너를 안아본 후에 보낸 거였지. 소연은 자신의 아기 모습을 보며 감개무량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보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가족에게 돌아왔다. 민수는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식구가 많아졌네.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다음번 가족 모임은 더 북적거리겠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소주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축하했죠. 소연은 문득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노인 냄새가 난다며 무례하게 대했던 식당 이모님은 자신의 할머니였고 그 할머니를 통해 생모도 만났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이 완전히 달라졌다. 국밥집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용서와 변화는 늦지 않았을 때 진짜가 된다는 것을. 할머니는 주방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국은 오래 끓일수록 진국이 되지. 사람도 그렇단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인생도 이제 막 진국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